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198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한 엔지니어링 기업에 관한 겁니다. 바로 율시스템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원자력 발전소나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국가 핵심 산업 설계를 맡아온 그야말로 뼈대 굵은 전통 강소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진짜 한우물만 파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아주 내실 있는 회사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기업일수록 오히려 디지털 시대의 파도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성공적인 전통기업이 어떻게 클라우드라는 최신 기술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기업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웠을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좀 집중해서요. 자, 그럼 율 시스템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모든 성장하는 조직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데이터의 혼돈에서 출발합니다. 자료에 분산된 관리 체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딱딱한 경영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당시 율 시스템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한 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혼돈의 중심에는 아마 파일 관리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설계 도면, 보고서, 회의록 같은 핵심 자료들이 중앙 서버가 아니라 직원들 개인 PC나 부서별로 따로 쓰는 작은 서버, 그러니까 네스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작업해야 할 파일이 어제 동료가 수정한 최신 버전이 맞나? 이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겪어본 그 최종 진짜 최종 이게 진짜 최종 발명의 악몽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도면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악몽의 스케일이 달랐던 거죠. 게다가 중요한 도면이 담긴 노트북을 직원이 만약에 분실이라도 하면 그건 단순한 장비 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안에 정말 취약했던 구조였어요. 파일 버전 관리도 안 되고 보안도 불안하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일들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협업의 속도였습니다. 플랜트 설계 파일 하나는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와, 수십 기가요? 네. 이걸 이메일에 첨부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메신터로 보내는 데는 반나절에 걸릴 수도 있었죠. 결국 외장 하드에 담아서 직접 전달하거나 느린 내부망으로 전송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막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설계도를 주고받는 데서 병목 현상이 생겼던 거군요. 딱 거기서 막힌 거죠.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에 경운기 엔진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 비슷한 비유입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결정적인 세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전체를 조망하는 어떤 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공정, 예산, 인력 투입 현황 같은 것들을 전부 엑셀 파일로, 그것도 각 담당자가 수기로 관리했어요. 의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영진이 회의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분산, 협업 비효율, 실시간성 부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의사결정까지 줄줄이 지연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잔료에도 나와 있듯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 경쟁력은 온타임, 온버젝, 즉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이잖아요. 네, 고객과의 약속이죠. 이런 혼돈 속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르르듯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드는 게 율 시스템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율 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자료를 보면 단순히 파일 공유 폴더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사적 통합 관리였어요.
낡은 서랍장을 그냥 새 것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아, 아예 집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구상한 겁니다. 전사적 통합 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고객을 처음 만나 제안하는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대금을 정산하기까지 이 모든 업무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요? 네. 고객 관리 시스템인 CRM부터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추적하는 PMS까지 전부 하나로 묶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부터 현장의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동일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자료를 보면 보안도 핵심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보통 협업을 쉽게 만들면 보안이 약해지고 보안을 강화하면 협업이 불편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트레이드오프 관제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상충하는 목표 같은데 율 시스템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료 유출 방지, 즉 DLP 솔루션을 시스템의 가장 근간에 두었습니다. DLP요? 네, 단순히 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자료에 접근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든 기록을 남기고 통제하는 지능형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거죠. 허가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협업하되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 그게 이들이 찾은 해법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PMS, CRM, DLP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맞춤형 설계입니다. 기성복을 사서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율 시스템이라는 조직의 체형과 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제작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설계라고 하니 좀 더 와닿네요.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 건가요? 단순히 직원들 인터뷰하고 필요한 기능 목록 만들고 뭐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기능을 묻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컨설턴트들이 실제로 엔지니어들 옆에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아, 직접요? 네. 어떤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지, 부서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단절되는지, 회계팀이 원하는 데이터 형식과 현업팀이 만드는 데이터 형식이 왜 다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전체 구조, 기능, 부서별, 직급별 데이터 접근 권한 같은 보안 정책, 심지어 회계 시스템과의 연동 방식까지 아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게 아니었네요. 회사의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해부하고 재조립하는 거대한 수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었죠. 덕분에 회계의 보안, 업무 관리 기능이 하나의 표준화된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맞춤형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도 입는 사람이 불편해하면 옷장 속에 처박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 역시나 율 시스템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프로젝트의 성패는 언제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율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었죠. 가장 큰 저항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상대로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직원들의 적응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베테랑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한 시니어 엔지니어는 내가 20년 동안 이 엑셀 파일로 문제없이 프로젝트 수십 개를 끝냈는데 이걸 왜 하루아침에 바꿔야 합니까? 라며 초반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하우와 업무 방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기술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감정의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게다가 강화된 보안 정책 때문에 예전에는 자유롭게 열어보던 다른 팀의 자료에 접근 권한이 막히자 왜 이를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 PC에 파일을 저장하는 게 막히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았고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어느 조직에나 있는 법인데 보통 리더십이 회사가 결정했으니 그냥 따라와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죠. U 시스템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단순히 교육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그 감정적인 벽을 넘기기 어려웠을 텐데요. 율 시스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소통과 점진적 최적화였어요. 소통과 점진적 최적화? 네, 그들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시스템을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교육 및 Q&A 세션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이 사실상 불만 처리 세션이자 아이디어 제안 세션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사용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서는 이런 특수한 업무가 있는데 시스템이 이걸 지원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다. 혹은 이 기능은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훨씬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쏟아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시스템 공급사가 그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고집한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조직에 맞게 계속 다듬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렇군요. 결국 직원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킨 것이네요. 맞습니다. 나의 불만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항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협조적으로 바뀌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꾸준한 소통과 유연한 접근 방식이 조직 내 저항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업무 효율 20% 증가, 서버 운영 및 자료 공유 비용 15% 절감.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홍보성 자료에 나오는 숫자는 다소 좀 부풀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20% 효율 증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자료에 그 근거가 좀 나와 있나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20%라는 숫자는요, 어떤 하나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 작은 변화들. 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설계 도면 하나를 최종 승인받기 위해서 담당 임원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서명을 받는데 며칠씩 걸리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몇 시간이면 충분해졌죠. 또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각 팀의 최신 자료를 취합하는 데 쓰던 시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스템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하.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20%나 끌어올린 겁니다.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훨씬 와닿네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이 사라지면서 만들어진 결과군요. 이런 정량적인 성과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성적인 변화가 이 사례의 진짜 가치라고 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 만족도였어요. 고객 만족도요? 네. 고객이 최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전처럼 담당자를 찾아 헤매고 파일을 변환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 특정 폴더 접근 권한만 부여하면 됐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고객의 신뢰를 얻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을 얻은 거군요. 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 바로 조직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까지요? 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되면서 더 이상 회의에서 제 생각에는 이나 제 경험상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데이터를 보니 현재 공정률은 57%이고 예산은 3% 초과 사용 중입니다. 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조직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클라우드라는 기술 도입이 단순히 업무 도구를 바꾼 것을 넘어서 조직의 소통 방식과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군요.
그런데 율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클라우드 전환은 이들에게 결승점이 아니라 새로운 경주를 위한 출발선인 셈입니다. 출발선? 잘 닦인 데이터 고속도로가 깔렸으니 이제 그 위를 달릴 새로운 자동차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자동차라는 게 바로 자료에 언급된 AI와 3D 기술이겠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복잡한 3D 설계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처럼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작업을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더 나아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최적의 설계안을 추천받거나 반복적인 도면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율 시스템 내부를 넘어서 함께 일하는 수많은 협력사와의 공동 작업까지 모두 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AI와 3D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닦음으로써 미래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오늘 율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기업이 데이터 관리의 위기를 어떻게 혁신의 기회로 만들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흩어져 있던 데이터 때문에 발생했던 협업의 어려움을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이라는 열쇠로 풀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저항이라는 그 단단한 잠금 장치는 꾸준한 소통과 참여라는 마스터키로 열어젖혔습니다. 그 결과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성과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네요. 네, 율 시스템의 이야기는 오늘날 변화를 고민하는 많은 조직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들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 기술 때문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기술을 조직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소통 전략 덕분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소통 전략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직원들에게 끈기 있게 설득하고 판매한 겁니다. 결국 율 시스템이 진짜 업그레이드한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소통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정말 의미 있는 통찰이네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도될 때 보통 그 변화의 무엇과 어떻게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나요? 아니면 그 변화가 왜 필요하고 구성원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했나요? 율 시스템의 사례는 바로 그 대화의 유무가 단순한 실패한 투자인지 아니면 조직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진정한 혁신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